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알파인 스키 최연소 국가대표였던 강영서 선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영서 선수는 눈도 잘 오지 않는 부산이 고향인데 생후 29개월에 스키를 처음 탔고 운명처럼 스키 선수가 됐는데요. 스키가 운명이었는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 16살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고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베이징, 평창 올림픽까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스키가 참 위험한 운동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운동을 쉬어야 했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이 강영서 선수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슬럼프가 강영서 선수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강영서 선수 지금 만나봅니다. 전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 선수 우리 강영서 선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알파인 스키 최연소 국가대표가 돼서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2014년도 얘기예요. 이제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소치 올림픽 때는 아무래도 제가 스키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스키 선수로 살아간다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네.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좀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한국에서 스키 선수들이 그래도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올림픽이 소치 올림픽에 꼭 나가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살면서 어떤 걸 정말 간절하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처음 이뤄보았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해서 사실 너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저한테 첫 번째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출전하기 전에 부상당한 거예요? 네, 제가 2014년 1월 1일이 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소원을 빌었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결과가 나오기를 그냥 그렇게만 하게 해준다면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꼭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부상 없이 진짜 노력을 할 수만 있게 만들어달라.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욕심 가지면 괜히 벌 받을까 봐.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소원을 빌고 그 다음날 이제 1월 1일 아침이죠. 그때 이제 떡국도 먹고 이제 뭐 주변에 인사도 돌리고 이제 1월 2일 날 훈련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1월 2일 날 오전에 스키를 타면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가 아주 뚝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말 하늘도 야속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정말. 야, 1월 1일에 소원 빌고 1월 2일에 다쳤어요. 네. 올림픽이 언제였어요? 올림픽이 2014년 2월에 있었습니다. 아유, 그럼 한 달 좀 더 남겨놓고 네. 그 출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부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제 저와 같은 부상을 입었었던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해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대신 운동선수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테이핑을 강하게 하고 이제 무릎 아대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량이 나올 수는 있는 부상이에요. 다만 무릎에 4가지 큰 인대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채로 뛰면 다시 부상을 당했을 때 사실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첫 번째 올림픽이고 지금 내가 이 올림픽에 가지 않으면 내가 과연 다시 올림픽을 뛸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어떤 부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한국에서 한국 스키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도 제가 나이가 엄청 어린데 경기력이 상향곡선을 이루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이 선수가 올림픽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릎 상태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정도였으니 그렇게 상황이 잘 네. 갖춰져가지고 제가 감사하게도 올림픽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간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못 가는 거라서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갔다 왔죠. 그럼 인대가 한쪽이 끊어진 상태에서 간 거예요? 네, 그냥 네, 네. 출전을? 네. 어떻게 경기를 했어요? 뭐 테이핑 칭칭 감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원래 기량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못했죠. 네, 성적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겠네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었죠.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올림픽 평창, 네. 베이징 다 기억이 나죠. 네, 올림픽은 너무 기억나죠. 예, 그때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기회이니 이 기회는 내가 반드시 잡고야 말겠노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부상도 있었고 또 자국에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정말 그 4년을 잘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4년을 준비하는 게 어린 나이에 부상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릎 재활을 하는 것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할 때 어떤 무릎에 통증이 오면 이거를 견뎌야 하는 통증인지 견디면 안 되는 통증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사실 가장 네. 힘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부터 해서 스키장에 다시 가서 경기를 할 때 무섭거나 다시 다칠 것 같거나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또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너무 미숙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부상을 같이 2번이나 먼저 겪어본 선배 언니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언니가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었고, 네, 그 언니도 부상으로 사실 국가대표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랑 그 언니랑 정말 의지를 많이 하면서 스키를 탔었죠. 언니도 오랜 시간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어릴 때 부상으로 그 힘듦을 또 언니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둘이 열심히 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네. 저는 다행히 이제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출전 티켓을 정말 극적으로 2017년 12월에 따냈어요. 네. 이제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혼자 러시아 이제 선수들이 영어를 잘하는 선수들이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혼자 운전해서 가서 이렇게 티켓을 겨우겨우 따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 결단식 하는 날 갑자기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왜요? 저희가 원래는 그 출전 자국에서 하다 보니까 출전 자격이 되는 선수들은 다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티켓이 4장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9명 중에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언니가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언니는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던 건 정말 그 언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언니가 함께 못 나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빚이 생긴 올림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겠네요. 네. 부상을 같이 이겨내고 네. 거기까지 갔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알파인 스키에서 메달을 못 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국가대표가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스키 하나만 보고 그 본인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종목만을 보고 살아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또 베이징 올림픽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베이징이 정말 정말 소중한 올림픽이었어요. 왜냐하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첫 번째 올림픽, 네. 부상과 함께 했었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상을 신체적으로는 이겨냈지만 언니와 함께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멘탈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만큼은 신체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정말 잘 준비해서 그 올림픽을 한번 만끽해보고 싶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올림픽이라는 경험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했었죠. 네. 네. 어땠어요, 베이징 올림픽은? 베이징 올림픽은 제 27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제가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선수가 딱 한 명밖에 못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1위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번 올림픽은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해온 노력을 다 쏟아내리라. 그리고 쏟아내고 나서 정말 그 올림픽을 만끽하리라 하고 이제 베이징에 갔는데, 경기하기 이틀 전에 이제 왼쪽 무릎을 다치게 된 거죠. 이게 스키가 부상 확률이 특히 좀 높은 편이죠. 네, 아무래도 네. 빠른 스피드와 무거운 장비를 동반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성 통증보다는 급성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부상 예방을 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또 회전 같은 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다. 갑자기 네. 갔다. 그때 무릎에 그냥 하중에 확 실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선수들이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곳에 부상을 많이 당하는 종목이죠. 네, 네. 그래도 말이죠. 올림픽에 3번이나 출전한다는 건 한 개인한테 너무나 큰 영광 아닌가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죠. 결과가 어땠든 과정이 어땠든 지금 다 지나고 보니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고, 또 비록 베이징에서 다쳐서 경기 결과나 어떤 제가 했던 노력들을 다 쏟아내지 못했던 거는 너무 슬프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올림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어떤 열정을 다해봤다는 그 경험을 하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스키로서는 어떻게 성적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보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또 책을 또 쓸 수 있게 되었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도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송하는 피지컬백 시즌2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건 어떻게든 다 돌아오는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네. 마음을 갖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들었던 훈련 과정, 저 그냥 짐작만 해보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면은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까? 사실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매일매일 겪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훈련을 해요, 보통? 저희는 이제 스키 지상 훈련을 할 때는요, 저희는 경기가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다 폭발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산소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인터벌성 운동. 그러니까 인터벌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네. 1분 동안 자전거를 타든 달리기를 하든 1분이나 1분 30초 내외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저의 모든 거를 쏟아내서 그 역치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저희는.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이라는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군요. 네네네. 일단 네. 그게 베이스가 되고, 이제 설상 훈련을 하러 외국을 나가거나 한국에서 훈련을 하면 이제 기문을 꽂아놓고
당연 이제 실업과 같은 환경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그 환경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세계 신기록이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한 코스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산들이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들에 눈만 덮이면 저희가 탈 수 있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코스에 1차전 세터가 다르고 2차전 세터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기문의 세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의미가 없군요. 순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항상 경기마다 기록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다관왕 뭐 이런 타이틀은 가질 수 있지만 세계 신기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날씨도 바뀌고 눈의 상태도 바뀌고 기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설상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 스키어들이 스키 탈 때는 스키장에 이렇게 슬로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 대회하는 곳은 완전 자연 상태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사실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같은 코스를 순서대로 출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내려갈 때마다 눈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대회부터는 눈에 물을 뿌려서 얼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눈에서 타는 게 아니라 얼음에서 스키를 타거든요. 얼음에서요? 네. 그래서 얼음에서 스키를 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뭐 빙상 종목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스키를 탑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부상이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죠. 눈 위면 조금 덜 다칠 것 같은데 네. 얼음 위에서 탄다면 또 다른 얘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슬로프에서 스키를 늘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네. 강영수 선수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개발하는 훈련법이 있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사실 한국에서 선수들이 조금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건 눈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눈이 아니라 얼음에서 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국도 많이 다녀야 하고 외국에 있는 시합도 많이 뛰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충족되게 하는 것도 선수의 어떤 경기력의 일부라고 제가 요즘 선수들에게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에 많이 가서 훈련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합을 많이 뛰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저한테 특별한 방법이라고 했던 게 사실 글쓰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키를 사실 많이 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스키 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고요. 오늘 스키 훈련을 하면서 좋았던 느낌들을 글로 정말 그 글을 읽으면 그때 느꼈던 감각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세세하게 많이 적었었고 그 세세하게 적은 영상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하고 3월에 스키를 마치고 6월이나 7월에 스키를 탄다고 하면 저는 최대한 매일매일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지상에서 자세 훈련을 하고 네. 이제 체력 훈련을 하고 그 감각을 최대한 유지해서 다음 훈련 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스키를 타왔어요. 네. 그동안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경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세 번째 올림픽은 정말 간절하고 절실했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악한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발표 자료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한스키협회에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목소리도 내보고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낸 게 기특했는지 협회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었던 훈련이었는데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서 네. 그런 경험을 해본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실제로 그 훈련 때는 정말 제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곳에서 잘하는 선수들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비로 외국인 코치도 섭외하고 거기서 훈련을 할 때 비시즌에 만들어놨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자전거나
짐볼이나 이런 운동기구도 정말 준비를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그런 곳이 있는 헬스장을 찾아가야지 그런 짐들까지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스키가 뭐 못해도 7, 8대, 10대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비행기에 다 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봤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된 그 경험. 그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발전이었어요. 네. 두고두고 평생 기억에 남겠어요. 네. 우리 그동안의 과정을 쭉 지켜본 우리 부모님, 사실 부모님들이 스키를 좋아하셔서 우리 강영서 선수가 자연스럽게 아기 때부터 스키를 타게 된 건데. 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말 너 스키 가르치길 잘했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안쓰러워 하시나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부모님께서 스키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국가대표로 은퇴를 하고 다시 웃으면서 스키를 타는 걸 보시니까 네. 그냥 고생했다고, 앞으로 너 하고 싶은 스키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평생을 스키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강영수 선수 입장에서는 스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요? 스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도 그냥 용기. 제가 책에 써놨던 그 마음을 정말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이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을 하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나갔을 때는 제가 도전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네. 얻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강영서 선수의 꿈은 뭘까요? 저는 스키 선수로서 올림픽의 꿈을 가지고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꿈을 또 다른 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시간을 작년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스키를 타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당분간은 내가 이 시간 속에 그냥 있어야겠다. 그냥 지금을 만끽해야겠다. 내가 스키 선수를 평생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이 20대의 젊음을 정말 만끽해야겠구나. 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그냥 그게 저의 지금 목표고 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올겨울에 스키장 가면 강영수 선수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스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즐겁게 진짜 네. 스키 마음껏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요? 저는 요즘 스키를 타면서 너무 즐거운데요. 그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노을에 함께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강영수 선수와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강영서 선수였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